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14만 명이 몰리는 제주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왔다 확진되는 사례도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 나가 있는 박주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제주국제공항 도착 터미널엔 관광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3만 명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제주도에 좀 한적한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조심하면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마스크 잘 쓰고. 오늘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과 귀성객은 14만여 명입니다. 서귀포 중문의 5성급 호텔들은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고 골프장은 70%, 렌터카도 50%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부터 해서 연휴 기간 14일까지 예약이 가능할까요? 13일을 쪽으로는 조금 어려우세요. 객실이 중간에 마감이 될 날짜가 있어서. 문제는 방역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도착 사흘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미리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권고했는데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 검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려한 대로 제주에 온 서울 거주자 한 명이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한 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증상을 보인 이 확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도 전에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만 5건에 이르는데요. 제주도는 명절 여행객을 반기면서도 자칫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진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시설이 178건, PC방 55건, 실내체육시설 28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건과 목욕장 1곳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주 지역 관광업계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도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고용 승계를 앞두고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도내 한 렌터카 업체, 노동조합 소속 직원 2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영 악화로 최근 새로운 회사가 업체 인수에 나서며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노조 활동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저밖에 밖으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노출되면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회사 측에 줄곧 공문을 보냈는데 단 한 번도 답변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업체의 퇴직자를 포함해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7억 원. 대표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조원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을 제가 판단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조를 계속 하시길 원하시면 결국엔 퇴사해요. 왜냐면 급여 지급 안 할 거니까.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밀린 급여라도 받기 위해 30여 명이던 노조원은 6명으로 줄었습니다. 관련법은 노조 가입을 방해하기만 해도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신임 대표는 자신은 아직 해당 업체의 공식 사장이 아니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며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밝혔습니다. 회사 인수 절차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고 할 때나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와해 시도나 약화 시도들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 달 임금도 본인이 지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이제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50여 건.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포인트 상승해 1999년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2만 명으로 지난해 1만 명보다 갑절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6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서비스와 도소매, 음식점 등 대부분 업종에서 2만 4천 명 감소해 36만 5천 명에 머물렀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보상하고 군사재판 수용인을 일괄 재심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데요. 이 같은 기대감의 영향인지 새해 들어 추가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이 7천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인 추가 신고에 지금까지 4.3 희생자 31명이 접수했습니다. 또 4.3 유족으로 결정해달라고 접수한 신고자도 7,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추가 신고에 그동안 망설이던 도민들이 적극 신고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용인의 일괄 재심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와서 신고를 하고 파도 혹시나 옛날 생각들 하면서 안 했던 분들이 많고 특히나 육지에서도 지금 많이 신고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 행정기관과 제외 제주도민회 등에서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으로 신고하는 과정에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보증인 요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동안은 보증인 자격이 좀 까다로워서 아마 신고에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만 올해는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리고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그리고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부분까지 보증인 자격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추가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4.3 중앙위원회에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제주를 위해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과잉 관광과 난개발, 투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제2공항을 멈춰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성산읍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산읍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로 제주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종식돼야 한다며 도민이 내린 엄중한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평화적으로 밝히고
공직사회와 정치권, 언론인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 2심 재판이 끝나면 토지주들과 협상하기 위해 타협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은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에 출연해 2심 결과에 따라 협상의 표준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짓담한 건물들도 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상태여서 타협이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산가리 10배 이상의 맹독을 지닌 파란선 문어가 제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에서 낚시꾼이 맹독성으로 의심되는 문어를 잡았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죽은 문어를 수거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파란선 문어로 확인되는데 주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파란선 문어가 겨울철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